네, 두 번째 상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서 사전 접수를 받고 있고요. 제작진과 충분히 논의를 거친 내용을 바탕으로 최고의 입시 전문가 선생님께서 분석해 주신 내용을 오늘 생방송을 통해서 전해드립니다. 자,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간단히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이번에 수능 본 고3 아들을 둔 엄마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머님께서 전화 주셨는데요. 이번 상담과 분석은 김명엽 선생님께서 해주실 거거든요. 인사 먼저 나누실게요. 네. 예, 어머니 안녕하세요. 입시 전략 네, 짜느라 안녕하세요. 고민이 많으시죠? 네. 정시와 관련해서 어떤 점이 궁금하신가요? 아들이 이번에 정시로 어떤 대학을 갈 수 있는지 궁금해서 전화 드렸습니다. 네, 우리 학생이 정시 지원할 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요소별로 잘 항목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상담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그러면 우리 학생의 내신 성적과 가채점 점수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예, 우리 학생의 3학년 1학기까지의 평균 내신 등급을 보면 국어 4.04 등급, 수학 5.09 등급, 영어 5등급, 과학 5.29 등급, 평균 4.89 등급입니다. 수능 가채점 점수를 보면 국어A 94점 2등급, 수학 B 92.2등급, 영어 80.4등급, 과학 탐구 중 화학 1은 38.3등급, 생명과학 1은 29점의 4등급으로 평균 2.88 등급이 예상됩니다. 네, 우리 학생 희망하는 대학은 어딘가요, 선생님? 우리 학생의 정시희망대학은 가군 서울시립대 건축공학 전공, 나군 경희대 건축공학과와 춘천교대, 다군의 아주대 전자공학과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학생이 지금 뭐 잘 본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또 한편으로는 좀 아쉬운 부분에 좀 잘 본 부분하고 못 본 부분의 편차가 좀 심하지 않나 이런 좀 인상이 있는데요. 우리 학생의 그 정시 지원 포인트 좀 짚어주시죠. 예, 우리 학생의 정시 지원 포인트 화면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국어, 수학 영역이 잘 보고 상대적으로 영어 과탐을 못 받기 때문에 국어, 수학 영역의 반영 비율이 높은 대학을 선택하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로 영어와 과탐 영역 반영 비율이 낮은 대학을 선택하시되 과탐을 한 과목 반영하는 원하시는 대학이 있다면 한 과목 반영 대학도 적극적으로 고려해 보시는 게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수능에 비해 학생부 성적이 낮기 때문에 학생부에 영향이 있을 수 있는 실질 반영률이 낮은 대학을 선택하시는 게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이 세 가지의 정시 지원 포인트를 모두 충족시킬 수 있는 학교가 뿅 하고 나타나줬으면 좋겠는데요.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학생의 정시 지원 포인트에 이어서 그 영역별로 어떤 조합이 유리한지 좀 살펴주실까요? 예, 먼저 동일 점수대 영역별 유불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수학 B와 국어의 영어 과탐을 기준으로 데이터를 모아봤더니 그 30명이 좀 넘는 학생들이 100분이 336, 학생과 동일한 336을 받았는데 표준 점수를 기준으로 살펴보니 국어 A는 학생이 약 5.5점 높았으며 수학 B는 3.2점, 영어는 7.1점 낮았고 과탐은 7.6점 낮았습니다. 100분위를 기준으로 보면 국어 A는 9.6점으로 매우 높았고 수학 B는 3.2점이 높았고 영어는 4.9점이 낮고 과탐이 7.5점으로 좀 안 좋았습니다. 원점수나 등급은 그에 비해 이제 참고점이라서 표준점수 100분위에 대한 얘기를 들으시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이제 동일 점수대 학생들하고 이제 유불리를 좀 비교해봤는데요. 점수의 이제 분류를 비교를 해봤는데, 그럼 이제 조합별로 어디가 유불리한지 좀 살펴주시죠. 네, 어떤 조합이 가장 유리한지와 영역별 조합에 따른 비율도 같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제일 유리한 조합은 국수탄 100분위를 반영하는 대학인데 그 해당 대학이 대전나라 백석대 한남대 등이었습니다. 그 학생 성적으로는 좀 마음에 들지 않는 대학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2순위는 국수형 100분위 대학인데 덕성여대나 서울대 성신여대 같은 여대들이 많이 포진해 있어서 학생과는 좀 거리가 있었습니다. 3순위는 국수영탐 100분위 대학인데 광운대, 단국대, 국민대 등의 이에 해당합니다. 4순위는 국영수 표준점수 대학인데 동서대 등으로 대학 개수도 몇 개 없고 학생과는 좀 거리가 있었습니다. 마지막 5순위이긴 한데 국수영탐 표준점수의 대학으로 가톨릭대, 건국대, 경희대, 동국대, 상명대 같은 경우는 탐구가 한 과목, 아까 말씀드린 탐구 한 과목에 해당되는 대학이고요. 서울, 과기대, 세종대, 숭실대, 시립대, 아주대 등이 이에 해당됐습니다. 네, 영역별 조합 비율도 이어서 살펴주실까요? 예, 국어, 영어, 수학, 영어, 과학
비율에 따라서 좀 다른데 그 두 가지로 구분해 봤습니다. 표준 점수를 기준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대학이 있고 100분위를 기준으로 선발하는 대학이 있는데 학생이 지금 성적 상황에서 좀 눈여겨보실 대학들을 정리해 봤습니다. 국수 연과의 비율이 각각 20, 30, 20, 30으로 뽑는 대학은 시립대, 중앙대, 한양대가 있었는데 이게 5순위였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데이터를 전년도에 이제 수비와 국외의 영어와 과탐을 본 4만 건 정도의 데이터에 넣어봤더니 8,782등으로 제가 살펴본 총 7개의 대학 중 5순위에 해당되는 등수를 가졌고요. 그다음에 국수연과 20, 30, 30, 20의 대학은 카톨릭대, 건국대, 동국대 표준 점수를 반영한 대학이 있었는데 4만 명 중 대략 8,900등 정도를 해서 7순위였습니다. 그리고 이 동일한 비중으로 100분위 선발 대학이 국민대와 단국대가 있었는데 6,240등으로 동일 4만 명 중에 가장 조합이 좋은 1순위 대학이었고요. 국수연과 20, 35, 20, 25로 표준 점수로 뽑는 대학은 서울 과기대가 있었는데 4만 명 중 약 8,300등 정도에 해당되고 4순위 정도의 대학이 됐습니다. 네. 그 다음에 국수연과 비율 15%, 35%, 30%, 20%로 100분위로 선발하는 대학은 광운대가 있는데요. 여기서도 6,594등으로 2순위 정도였습니다. 네. 그리고 국수연과 비율 15, 35, 25, 25 숭실대가 해당이 됐는데 표준 점수를 선발하는 8,947등으로 6순위 정도 됐습니다. 그 다음에 수학과 탐구를 기본 반영해 국어와 영어를 택할 수 있어서 학생 같은 경우 이제 따지면 7,855등으로 이제 3순위 정도에 해당 홍익대가 있었습니다. 그럼 종합적으로 보면 결론적으로 100분위 조합 대학이 더 순위가 좀 높은 측면이 있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우리 학생은 지금 100분위가 표준 점수보다 더 우위에 있고 그리고 국수연과 비율이 20대, 30대, 30대, 20으로 반영하는 대학이 1순위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우리 학생이 지금 정시에서 희망하는 대학은 서울시립대와 경희대 등이 있는데 이 대학들의 특징과 그리고 합격 전략이 있다면 좀 소개를 해주실까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 수능 점수가 안 나왔을 때 각각의 기관들이 보통 원점수를 기준으로 이게 합격선이다라는 말을 하고 아주 일부 기관들은 그 원점수에 따른 100분위와 표준 점수를 공개하고 그 표준과 100분위에 따라 합격 가능이 하다 안 하다 그래서 좀 합리적으로 따져보기 위해서 제가 여러 기관을 제시했고요. 원점수를 기준으로 해서 그다음에 뭐 표준 점수를 기준으로 이렇게 말한다라는 것들을 좀 따져봤습니다. 그래서 먼저 가구대 희망하신 시립대 건축공학 전공을 보면 올해 18명을 뽑는데 전년도 경쟁률은 3.64대 1이었고 수능 100%로 선발합니다. 원점수를 기준으로 보시면 344부터 358점까지 편차가 있었고 평균 350.4가 원점수가 돼야 선발될 수 있다고 했는데 학생의 점수로는 11점부터 25점까지가 모자라 그리고 평균적으로 17.4점이 모자라 상향에 해당됐습니다. 표준 점수 기준으로 보면 표준 점수 기준으로 아직 잘 설명하고 있는 기관이 많지는 않습니다. 2개 정도 기관을 살펴봤는데 496, 504, 그래서 평균 500, 그래서 학생과의 편차는 12에서 20이었고 평균 16점이 모자라 상향 지원에 해당됐습니다. 네. 다음으로 나군을 살펴보시면 경희대 건축공학과를 희망하는데 올해 27명 선발에 전년도 경쟁률 3.76대 1, 수능 100%로 선발하는데 원점수 기준으로는 333부터 353까지 평균 340의 점수를 요구해서 학생 간에 이제 0점부터 20점까지 평균 7점 정도가 모자랐고요. 이보다는 근데 표준 점수를 보면 488부터 489까지 평균 488.5로 4점에서 5점, 평균 4.5점이 모자라서 소신 지원으로 합격 가능성이 없진 않는 걸로 보여집니다. 네. 마지막으로 정시 나군의 한 개 더 대학 말씀 춘천교대인데 교대를 살펴보실 때 좀 주의할 점이 있으십니다. 근데 한쪽 성비가 75%를 넘을 수 없다라고 했기 때문에 교대의 경우는 여학생이 보통 75%의 비중을 차지하고 남학생이 25%의 비중을 차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살펴봤더니 올해 전체 201명을 모집하는데 이걸 남학생 25%의 비율로 환산해 대략 50명 정도를 선발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1단계는 2배수로 수능 100으로 선발한 다음 2단계 수능 80에 학생부 12%, 면접 8%로 학생을 선발합니다. 전체 경쟁률 3.67대 1이었는데 전년도 남학생의 경쟁률만 살펴봤더니 6.02대 1로 여학생의 경쟁률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원점수 기준으로는 357부터 362, 평균 359.6으로
24점에서 29점, 평균 26.6점이 모자라서 상향 지원에 해당됐고요. 표준 점수 기준으로는 510에서 511, 평균 510.5로 26점 내지 27점, 평균 26.5점이 모자라서 상향 지원에 해당됐습니다. 마지막으로 다군 아주대 전자공학과를 살펴보면 50명을 모집하는데 전년도 경쟁률 13대 1, 수능 100인데 원점수 기준으로 342에서 357까지 평균 348.6점이고요. 학생 점수로 11에서 24점, 평균 15.6점이 모자라 상향 지원에 해당됐으며 표준 점수 기준으로 499에서 500이 평균 500점으로 15점에서 18점, 평균 16.5점이 모자라 상향 지원에 해당됐습니다. 예, 지금까지 쭉 4개 대학을 살펴봤는데 네. 일단 이제 점수차가 좀 거의 모든 입시 기관에서 발표한 자료에서 다 점수차가 많이 나는 경우는 좀 어렵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10점 이상의 점수 차면 좀 예, 어렵다고. 그리고 춘천교대 같은 경우 또 2단계에서 또 학생부가 또 상당히 실질 반영으로 많이 들어가 있죠. 실질 반영이 좀 높은 편이에요. 그것도 문제가 되는 편이었어요. 예, 그런 부분들은 좀 경희대는 그런 합격 면에서 가능성은 또 있다라고. 소신 지원이니까 학과 같은데 조절을 잘하면 뭐 어느 정도 가능성도 있어 보이지 않나 싶은데 혹시 또 그 관련된 것도 조사 좀 해주셨는지요? 예. 그 추천 대학 다시 보면서 각각의 군별로 말씀드렸듯이 지금 가채점 기준은 원점수와 표준점수 100분위를 다 접근해 볼 수 있었는데 그렇게 세 가지를 다 접근해서 상향과 적정 안정 지원을 다 따져봤습니다. 근데 원점수보다는 표준점수와 100분위를 기준으로 생각해 보시는 게 더 합리적으로 타당할 수 있어서 그걸 기준으로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가군의 추천 대학은 표준점수 기준으로 서울과기대 전기정보공학과 컴퓨터공학과 3점 정도 학생의 점수로 따졌을 때 남았고요. 적정으로 한양대 에리카의 산업경영공학, 안정으로는 한양대 에리카의 건설환경 플랜트공학과, 100분위 기준으로는 상향 지원의 광운대 로봇, 그다음에 국민대 수학, 단구대 죽전의 화학공학과 정도를 생각해 볼 수 있었고 적정 지원으로는 강원대 수학과, 안정 지원으로 단국대 건축학과를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네. 바로 나군에서는 표준 점수 기준으로 상향에 경희대 건축공학과가 4점 정도가 모자랐고요. 적정 지원으로 세종대 건축공학부를 비롯한 원자력공학과, 전자정보통신공학과 등이 가능했고요. 안정 지원으로 상명대 공업화학과와 컴퓨터과학과, 세종대 환경에너지공간융합학과를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100분위 기준으로 보시면 국민대 전자공학부, 그다음에 적정 지원으로 단국대 기계공학과, 안정 지원으로 국민대 산림환경시스템학과를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 다군에서는 표준 점수 기준으로 상명대 수학교육과를 생각해 볼 수 있었는데 원점수 기준으로 보시면 상명대 수학교육과가 안정으로 나옵니다. 근데 이게 표준 점수로 따지면 상향 지원을 해서 원점수 기준으로 따졌을 때 좀 다소 거리가 있을 수 있다는 걸 한번 좀 생각해 보시라고 다시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적정 지원은 카톨릭대 자연과학부, 안정 지원으로 경상대 기계항공정보융합공학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100분위 기준으로는 상향으로 광운대 건축공학과, 화학과, 단국대 응용컴퓨터공학과, 적정으로 광운대 전자바이오 물리학과, 단국대 건축공학과, 안정 지원으로 카톨릭대 컴퓨터정보공학부와 단국대 토목환경공학과 등을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보면 우리 학생이 보내준 그 희망대학만으로 가나다군에 지원을 했을 때와 그리고 선생님께서 살펴주신 추천대학과 적절하게 조합을 해서 지원을 했을 때 그때 결과 차이는 좀 어마어마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추천해주신 대학들이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대학과 견주었을 때 괜찮다라는, 이제 각자의 생각이 다를 수 있지만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좀 도움이 되는 상담이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머니 어떠셨나요? 상담 들어보시니까. 네. 그냥 현실이 느껴지네요. 아닙니다, 어머니. 혹시 더 궁금한 점 있으세요? 네,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제가 궁금한 거는 지금 기준이 작년에 수능 점수들 커트라인이잖아요. 아니요, 근데 이건 지금 올해 그 가채점 결과를 기준으로 해서 원점수와 표준점수 100분위를 기준해서 이제 말씀드린 겁니다. 올해 기준입니다. 근데 이제 아직 이게 수능 점수가 실채점이 나온 게 아니라서 여기서 이제 변동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채점이 나온 후에 다시 한번 따져보셔야 되는데 제가 이제 살펴본 기관이 대략 10개 가까운 기관들 걸 살펴보고 거기서 이제 정리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올해 올해 기준입니다. 네, 네. 가채점 점수로 저희가 정리를 가채점 해드린 기준으로 거죠. 10개 기관 정도를 살펴서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머니 지금도 말씀을 드렸지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수능 성적이 나오면 다시 한번 꼼꼼하게 분석을 해주셔야 되고요. 저희가 오늘 상담 내용을 이메일로 또 꼭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두 번째 상담 마쳤고요. 요즘에 이제 정시 상담을 하다 보니까 정시 상담 어떻게 하는 건가요? 하고 문의가 많이 오는데요. 상담 방법을, 신청 방법을 저희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상담한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해 보고 알려드릴게요.